자, 총선이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이 임박해 올수록 지금 온갖 이야기들이 여야에서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는 장제원이가 불출마하겠다는 걸 일면으로 달았고, 동아일보는 일면에 김기현이가 기득권은 내려놓겠다, 사퇴는 선거였다라는 걸 또 달았어요. 근데 장제원이가 불출마하고 김기현이가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하나만한 말을 한 거, 사퇴하지도 않고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장제원이가 그만둔다고 장제원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장제원이보다 훨씬 나은 혁명적인 정치인이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 안의 논란은 김기현이, 장제원이, 권성동이 3명 물러가고 친윤 핵심 물러가라는데 그건 저거들끼리의 내부의 권력 다툼일 뿐이죠. 친윤 핵심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신윤이 온다고. 신윤이 오지 뭐 반윤이 오겠습니까? 친윤을 물러내고 나면, 친윤을 쫓아내고 나면 그 자리에 신친윤이 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윤이 올기는 만무하잖아요. 뒤에다 윤석열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논쟁도 무의미하고, 당을 만드니 안 만드니 하면서 밖에서 뭐 좀 달라고 칭얼대고 있는 이준석이를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국민의힘이 88석이 되든 뭐 100석이 되든 200석이 되든 그것도 솔직히 국가 전체 국민의 그야말로 효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 이재명이가 권력을 장악하니 뭐 이낙연이가 당을 만드니 김민석이가 이낙연이한테 사쿠라라고 욕을 하니 또 송영길이가 당을 만드니 추미애가 만드니 그 다음에 뭐 조국이 만드니 아니면 이 서희가 연합해서 당을 만드니 아니면 뭐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이낙연이가 만났니 이낙연이하고 전직 총리 정세균이 김부겸이가 만났니 이것도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김부겸이나 정세균이나 조국이나 다 거기서 거기죠. 일부 언론들이 이준석이를 갖다가 뭐 미래의 대안이다, 미래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이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집요하게 내걸고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당내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했고 젊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가 처절하게 이 시대적 문제, 청년들의 진짜 현실적 문제를 말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미치지 않았다면 고인에서 선거 몇 번 치를 돈 땄다는 애한테 몰려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청년의 희망을 관철할 거다. 20대 청년을 남자 여자 분리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런 애들한테 약간의 지지라도 있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지금 뭐 십수년째 새정치 이야기하고 있는 안철수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때문에 정치하는지 모를 유승민이나 다 그 밥의 큰아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총선에서 갖춰야 될 핵심적 관점은 뭐냐? 그건 제가 봤을 때 반기득권적 시각에서 입각한 지금 국민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국민의 행복이 어떤 데 있느냐? 지금 국민이 불행한 이유가요. 주거, 일자리, 그 다음에 사교육을 포함한 보육, 그리고 노인들의 불행, 요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지금까지의 그냥 짜집기식이거나 그냥 예산 가지고 갖다 바르는 그런 이야기 외에 본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 문제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집 문제도 이제 뭐 몇백만 가구를 더 공급하니 그중에 그중에 임대주택을 좀 더 만드니 뭐 청년 임대주택을 하니 이런 소리 필요 없다는 거죠. 근본적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몇십 년째 있었던 이 집을 둘러싼 난리가 정리가 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원가 주택을 한 5%만 공급해도 집값은 잡혀서 주거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100% 다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작정하고 일단 시장만 하면 시장에서 투기 수요는 사라져 버릴 거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국가적 원가주택 공급을 완성해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작만 해서 서울 도심의 주요 도시 이런 원가주택을 곳곳에 정부가 가진 땅에 위에 짓기 시작만 해도 그때부터 부동산 문제는 잡힐 거다. 일단 이 시작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주택 뭐 이런 걸 언급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기껏해야 임대주택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에서 대장동에서만 1조 가까운 돈을 벌어먹게 업자들한테 기회를 준 그 이재명의 본질에서 그건 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된다 한들 국민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질 리 없다. 이재명이가 지금 행동하고 처신하는 이때까지의 결과들, 법화 문제라든지 그 가족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이재명의 돈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보면 그가 집권한들 그가 진정으로 과감한 이 사회개혁 정책을 할 리는 없고 남미식의 또 돈 던져주는 포퓰리즘만 하다가 끝날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는 성장이 끝난 사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축소가 되고 내리막으로 접어듭니다. 피크를 넘겼어요. 그건 세계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의 경제가 이 쭈그러드는 양상으로 갈 거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다시 성장으로 옮기겠다. 신성장 동력을 갖다가 만들어내겠다.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뭐 이자를 감면시켜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성장 동력 운운하는데 그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경제를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고 그 진단에 따라서 그야말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민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거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조선일보의 김대중이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권력이 된 국회의원 끝내야. 이 주제로 선거 공약 글을 내건다면 자우는 물론 중도에서도 어필할 거다. 야당이 이기면 국회 독재 시작된다. 이런 아주 헛소리로 이 수국 꼴통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꼬드기고 있어요. 진짜 사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사악하냐? 국회의원 10%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리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쇼에 불과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어떻게 좀 한다고 물갈이 하거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뺏거나 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 반기득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기득권인 중에 기득권인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불체포 특권을 누리던 도둑질을 좀 해먹던 관계없이 주거정책을 과감하게 바꾸겠다 하고 민간에서 창출될 수 없는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창출해 나가고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그런 데서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그리고 요양과 보육을 국가가 공공적으로 해야 되고 사교육 폐지하겠다 하면 좀 도둑놈이라도 그놈이 낫습니다. 정확하게 판단돼야 될 문제죠. 자, 한국에 10억이 있으면 상위 10%라고 해요. 한국의 딱 중간의 재산이 2.4억이래요. 2억 4천. 그래서 10억 1,500만 원 정도가 한국이 상위 10%에 이르는 순자산, 가구당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 국민의 90%가 10억도 없다는 거죠. 자, 집 포함해서 집 하나 있으면 얼추 서울에 10억인데 그 집도 빚이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국민의 삶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다. 자, 10억이 있어도 자식을 갖다가 결혼시키고 대학 보내고 나면 자식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나면 그 사람의 노후 삶이요. 지금 노후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좀 충족될 만한 노후 보내려면 한 달에 뭐 360만 원쯤 있어야 된다며요.
10억 있어야 360만 원씩 쓰면서 노후 20년을 버틴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앞날이 지금 불투명해요. 자, 그런데 경제는 피크를 넘긴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IMF 때 이미 한국은 피크가 끝났고 그 뒤부터 내리막길이라고 봅니다. 국민 1인당 GDP가 늘어났니 어쩌니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사실상 내리막길이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소비도 축소되고 수출도 줄어들고 그런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멈춘 시대에서 국가가 있어야 될 이유는요. 국민의 최소한의 행복, 그야말로 소소한 소박한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중소기업을 다녀서 평균 연봉인 한 4,500 정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부 간에 같이 맞벌이 하면서 최소한의 지방에 살면서 자기 집 가지고 그냥 빠듯하게 자식 공부시키더라도 인생의 별 풍파 겪지 않으면서 조금씩 저축해 가면서 사는 거, 이런 게 가능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국민 90%가량이 불평등하고 신분이 세습되는 나라, 내 노력으로도 나아질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면 총선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내가 총선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총선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에 임하는 나의 태도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요, 이재명이가 좋다, 윤석열이가 좋다, 아니면 둘 다 꼴보기 싫다, 기득권을 폐지해야 된다, 물갈이가 돼야 된다, 친윤이 빠져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누가 조금이라도 낮게 해주려고 진정으로 노력하는가. 그런 게 없이 요즘 길거리에 플래카드 많이 붙여놨죠. 특별 교부금 6억대 와서 거리에를 포장했습니다. 가로등을 달았습니다. 얼산 얼마 따왔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놈부터 다 뽑혀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득권 양당이요. 저것들 집권하기 위한데 몰두한다면 그런 기득권 양당이 자기들 집권에만 몰두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총선을 이기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대선 가려고 총선 이기려고 하고 윤석열이가 탄핵 안 당하려고 총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총선에서 국민은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기 싫으면 둘 다 찍지 말아야 돼요. 홍콩에서 보면 친중 후보들만 몽땅 놓으니까 시민들 투표 거부로 지금 저항했다잖아요. 투표율 27% 역대 최저. 그야말로 민주 진영에서는 후보자 한 명도 못 내. 그러니까 친중 선거에 대해서 홍콩 주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선거는 기득권 선거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끼리의 권력 다툼 선거예요. 그럼 이 기득권끼리의 권력 다툼 선거에 임하는 나의 자세는 뭡니까? 첫째는 기득권을 거부하겠다. 두 번째는 반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거 문제와 일자리와 보육, 요양, 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성패, 당락에 관계없이 찍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혁명 21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쪽에다가 찍어줘야 된다. 선거는요,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돼서 내가 찍은 정당이 일당이 되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경마권을 사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임도 아닙니다. 기분 좋아라고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는 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